안녕하십니까.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목석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1885년도에 그려낸 그림이고요. 고흐는 이 그림이 진정한 농촌의 그림이다 라고 얘기한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흐 본인이 그려낸 그림 중 가장 걸작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림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고흐가 그런 마음으로 그려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감자를 다정한 눈빛으로 나누어 먹는 이러한 가정 속에서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림 속에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그림을 크레파스로 그려지는 단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크기는 50호입니다. 그런데 크레파스 조각 화법이라는 신화법으로 그려낸 이 그림은 관람하시는 분들 모두가 크레파스로 그려진 것이라고 설명해도 믿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질감이 유화보다 더 유화 같은 질감에다가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림이 되는 화법입니다. 저 또한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2013년도에 그린 그림인데요. 비록 크레파스를 그리지만 유화보다 훨씬 더 좋은 질감으로 그려낼 것이다. 두고 마라 라는 절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그림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는 분은 귀한 시간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단계별로 그려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필요한 설명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앞으로 좀 되돌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 제일 첫 장면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이 가장 첫 장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림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딘가를 일단 가장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가장 깊은 곳은 저 안쪽이겠죠. 자, 그런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이 가족들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세밀한 방법으로 정말 그림을 이 선대로만 그려나가면 작품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을 그릴 때 어느 선이 가장 포인트가 되고 어느 선이 가장 얇게 그려져야 되고 어느 선이 가장 두껍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어디부터 그려나갈지를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 앞의 장면하고 많이 다르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까 설명했던 대로 어느 곳에 가장 굵은 선을 집어넣고 어느 곳을 포인트로 잘 선을 그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 단계는 아까 그려놨던 연필 자국, 미끄러운 그 연필 자국을 지우는 과정입니다.
지워서 크레파스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나요? 미끌미끌한 허연 가루가 많이 묻어 있으면 크레파스가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허연 가루가 거의 묻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질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웠을 때 크레파스가 색깔을 칠할 때 잘 묻을 것인가 안 묻을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가면서 크레파스를 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내가 머리에 입력한 내용 그거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림을 지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이때 충분하게 멀리 떨어져서 명암에 대한 것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명암이 짙을 것이고 어떤 부분이 좀 명암이 얕게 나오고 이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어떤 부분은 지우개를 약간 덜 지우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손으로 문질러서 명암을 어느 정도 살려놓은 그런 것이 보이겠죠? 예, 그걸 인지하셨으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무조건 바탕에다가 노란색을 무조건 칠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고의 그림을 보면 어둡지만 밝은 빛이 있죠. 고는 늘 노란색을 많이 칠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노란색을 많이 칠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유독 많이 칠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고가 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색깔 자체가 많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적지만 그린 물감하고 또 목탄이나 이런 검은 계통의 색깔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사용하면서도 명암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노란색을 칠해놓고 나중에 그 노란색이 묻어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시고 노란색을 충분히 밑에 까시는데 자, 그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을 보면 가장 깊은 곳, 제일 처음에 화면에서 보셨죠? 가장 깊은 곳을 먼저 칠하라고 얘기했죠. 가장 깊은 곳을 먼저 칠해 나오는데 꼼꼼하게 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칠을 하는 방법이 그냥 아이들이 칠하는 방법으로 슬슬 그냥 약한 힘으로 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충분하게 두들기면서 또 문지르면서 충분하게 저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칠을 해야 됩니다. 가장 깊은 것부터 가장 깊은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예요? 전등 바로 뒤쪽에 있는 가장 책장 같은 그런 곳이죠. 그쪽부터 칠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문 이쪽을 또 칠하겠죠. 그런 식으로 가장 깊은 것부터 칠해 나오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장면에는 더 많은 노란색이 칠해져 있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칠했죠. 이제는 어느 정도 깊은 곳에 그림을 노란색을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까지도 노란색을 칠했어요. 자, 이 상태의 색깔을 충분히 노란색이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꼼꼼하게 메꿔야 됩니다. 이 단계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노란색이 나중에 긁어냈을 때 노란색이 배어나고 긁어냈을 때 노란색이 배어났던 부분을 다른 색깔을 칠을 하면서 메꾸면서 은은하게 노란색이 배어나오도록 하는 화법이 이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노란색을 충분히 바닥에 빈틈이 없이 꼼꼼하게 칠하는 거 잊지 마시고 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칠을 했죠. 여기에 이제 다른 색깔도 조금씩 섞어 넣는 과정이 됩니다. 이때 이 색깔에서 충분하게 메꿔져야 되는데 그게 안 메꿔지면 나중에 긁어냈을 때 색이 흰색밖에 안 나오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깊이 안 긁어내면 흰색깔이 안 나오겠지만 깊이 긁어냈을 때는 흰색깔이 나오니까 깊이 긁어내더라도 흰색깔이 나오지 않도록 이해하시나요? 자,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약간씩 회색빛이 돌면서 메꿔지기 시작하죠. 이때도 꼼꼼하게 빈틈이 없이 다 메꿔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때 역시 가장 깊은 것부터 칠해 나오는 그런 버릇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잊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깊은 것부터 칠해 나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자, 어느 정도 메꿔졌다고 생각이 되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 검은색을 칠해 나오는데 가장 깊은 곳부터 칠해 나옵니다. 자, 이때 하나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꼼꼼하게 가장 깊은 것부터 완벽하게 끝낸다고 생각을 하고 다 칠해놓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도가 있어지고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큰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면서 지루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양한 것을 칠해놓고 한꺼번에 칠을 하겠다, 한꺼번에 끝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는 자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꼼꼼하게 작은 것부터 세밀하게 그려나간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그리고 그 다음 쪽으로 조금 옮겨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자, 이런 단계를 계속 거치는 겁니다. 이때 다음 장면을 그리는 그 선을 충분하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충분하게 꼼꼼하게 메꿔 나가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예, 화면이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요. 자, 고전 단계가 있었는데 고전 단계 열리지 않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듯이 뒤의 배경을 꼼꼼하게 메꿔 나가는 장면입니다. 아까 장면이 요 전 단계에 메꿔 나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상관이 없게 제가 넘어갔고요. 자, 다음 단계를 보시면 깊은 곳에 있는 색깔을 꼼꼼하게 칠해놓고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오른쪽 부분이 좀 남았죠? 자, 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때 충분하게 뒤에 배경에 색깔이 메꿔져 있는지, 빈틈이 없는지, 또는 명암이 좀 살아있는지, 자, 다음 장면에 명암이 충분하게 높낮이가 충분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장면이 나올 텐데요. 이 장면에서 충분히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불빛에 의한 불에 부딪히는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고 그 먼저 부딪히는 부분에 불빛이 닿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생각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장면. 자, 이 장면을 보시면은 뒤에 약간 노란색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때 배경을 그리면서 위에 조명이 비춰지는 그 단계,
그 다음에 뒤에 노란색이 약간 배어 나오는 장면은 손으로 충분히 문지르고 또 크레파스로 문질러서 바닥에 깔아놨던 노란색이 배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감이 은근하게 배어 나오는 그 질감이 굉장히 크레파스만 낼 수 있는 그런 질감이에요. 그런 질감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려 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좀 더 디테일한 밝은 부분이 생겼죠. 기둥 속에 좀 약간 기스가 난 부분, 세월이 오래돼서 좀 거칠어진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명이 좀 더 불빛이 먼저 단 부분들은 좀 환하게 좀 색깔이 좀 이렇게 벗겨져 있죠. 자, 그런 것이 긁어내면서 생기는 자국입니다. 자, 이 그림의 특징은 칠을 먼저 머릿속에 계산해서 칠을 해놓고 내가 깊이 팠을 때 어느 색깔이 나오고 좀 더 덜 팠을 때는 어느 색깔이 나온다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긁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긁어냈을 때 너무 많이 긁어서 바닥이 보일 때는 문질러서 그 색깔을 메꿔야 되는데 그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문질러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빨리 문질러서 메꿔야 되겠다 생각하면 크레파스는 바로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크레파스의 성질은 서로 뭉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문지르려고 하면 분명히 벗겨지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섞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손에 문지르는 미세한 열에 의해서 문지러져야 됩니다. 충분하게 그 감각을 익혀야 이 50호짜리 그림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리는 기간이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빨리 작품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면 지금 포기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충분하게 가장 깊은 곳을 칠을 해놓고 어느 정도 내가 만족을 했을 때 그때 또 깊은 쪽에 있는 사람, 그 다음 사람을 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명암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명암의 색깔을 먼저 칠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것이 나갈지 다음 장면을 보면 설명이 될 텐데 미리 설명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질러서 저 은은한 색이 바탕의 색과 묻어 나와야 된다는 거. 아까 설명했듯이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다음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면에는 또 그 다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을 그렸고 또 다음 장면에는 또 다른 사람의 색깔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는 맨 앞쪽에 있는 아이가 그려졌죠. 자, 이렇게 그려오는 이후에 식탁에 있는 또 명암도 칠을 했죠. 자, 이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문질러서 은은한 색깔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면 문질러서 색깔이 지금 변하는 장면을 좀 칠하고 있죠. 지금 맨 옆에 있는 사람이 칠을 해줬죠.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지금 배경을 칠을 할 때는 깊숙이 있는 곳에 그리면서도 맨 왼쪽부터 그림을 그려나갔죠.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쪽부터 그려나가면 오른쪽부터 그려나가면 칠을 할 때 칠했던 곳이 자꾸만 닿게 돼요. 그래서 왼쪽부터 그림을